국정원 댓글 사건 누가 떨고 있나 이렇게 가야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현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지금 대변인이에요? 네. 원외인데? 네, 원외 대변인도 있어요. 오. 실세 대변인이죠, 실세 대변인.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실수해서 떨어지던 실세 대변인이 됐네. 자, 그리고, SBS 말 제일 잘하는 기자, 구라 유발자, 이한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정치부 이한석 기자입니다. 예. 네. 그때 내가 제안했을 때 SBS에다가 예. 우리가 제안한 프로가 이거였었거든요. 7979. 친구야. 정치로 놀자. 7979. 왜냐면 제가 79학번, 여기가 79년생.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부 온 지 얼마 안 됐고, 예. 5년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예. 그 사이에는 제가 이제 법조에 좀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 이 쇼를 진행하기에는 뭐 제가 뭐 경력도 일천하지만 예. 또 법조에 있는 사람이 또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이 법조에 조사받으러 가거나 수사받으러 가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국회에서 뵙던 분의 그 모습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엮어서 하면 그것도 방송이 재밌죠.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근데 또 법조 기자들이 좀 뭐랄까요, 이제 근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위치상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통상적으로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회에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아마 높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일 수도 있는데 법조 기자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5년 뒤에는 또 법조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가죠. 법조 기자라 함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를 법조 기자라고 하고, 그렇죠. 신문사 내에서, 언론사 내에서 양축으로 이제 뭐 경제 출입하는 사람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에이스들이 가는 길 정치부 출입, 즉 국회나 정당이나 청와대 출입,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레벨로 법조 출입, 양쪽을 에이스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예, 남들이 이렇게 했는데. 불러주신 난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지만 내가 좀 뭐 잘 나가는 기자라고 해갖고 예. 내가 그걸 뭐 함부로 아무 데서나 내가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예, 그 중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 전설, 법조의 전설 이한석 기자. 아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긴 하는데요. 예, 청와대로 갔어요? 예, 제가 그 에이스면은 청와대 상주 기자일 텐데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임시 기자입니다. 임시 기자예요? 예, 청와대 잠깐 기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방도 아직 못 따라다녔고 예, 어허. 열심히 국내에서 예. 자, 그런데 우리 제가 법조 출입 오래 해갖고 이렇게 전화해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날짜, 검사, 기수, 근무처 이게 쫙 나와요. 그냥. 우리 이한석 기자요? 예. 정치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걸 쫙쫙 빨아갖고 좋은 정보로 쓰는 걸 알고 정청래 의원이 또 전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정청래 의원이 전화하니까 많은 얘기를 못했죠. 왜? 질문이 멋있어야 되거든. 질문이 예래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의 질문이 뭐 허접하죠. 아니, 정봉주 의원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법조의 최근 경험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질문도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허위사실 공표. 그 국민의당 허위사실 공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5명 기소될 것이다. 5명까지. 예. 그다음 한 명은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자, 코너 30분 뿐이라서 빨리 들어가래요. 우리 그 작가님이 흥분했어.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시작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서부터. 네. 감금의 주역. 감금하지 않았어요. 감금의 주역이 아니라 셀프 감금. 예, 국정원 요원의 예. 댓글 공작의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역할을 했던 김현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12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제보가 들어왔죠. 예, 성우 스타우트 빌딩 오피스텔 607호 예, 국정원 요원이 댓글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예. 저희가 6시 경에 현장에 갔고 그때 607호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이 여성 한 분이 이제 집 앞으로 올라왔고 그때 제가 국정원 요원이냐 물으니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선관위 직원이 와서
본인의 동의하에 집을 이제 오피스텔 내부를 이제 살폈죠. 근데 선관위 직원이 데스크탑만 확인하고 그냥 일반인이 살고 있는 숙소다라고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미리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오,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요원이 갖고 있는 노트북, 아하. 그다음에 핸드폰인데 예.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 나온 뒤에 다시 제가 그 노트북이 그 불법 선거 운동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예. 노트북을 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부터 문을 안 열고 그 안에서 이제 장기 농성에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에 와서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고 나왔죠. 예, 안 열고 나온 거죠. 그리고 오빠가 나타나서 고성을 지르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부모가 또 나타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2박 3일에 그 이제 장기 농성 하면서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된 거죠. 저도 그날 여기 있었거든요. 예, 현장에?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감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 당시 민주통합당에서의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갔고 예. 저는 이제 8시 뉴스를 마치고 현장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나가 있다. 예. 직접 가서 취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미 경찰, 기자들, 또 민주통합당 당직자들, 뭐 의원들 6층의 통로마다 오피스텔 건물이거든요. 통로에 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밖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대화를 거부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와서 문을 좀 여세요. 대화합시다. 경찰입니다. 실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고 신분 나서 보장을. 이제 문을 이제 빼꼼 열었죠. 네, 빼꼼 열었어요. 그 기억이 나고. 배달 오셨나요? 왠지 그 유병헌, 예. 유대균 씨 예. 치킨 배달하던 뭐 그런 기억도 좀 나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세계일보 보도로 어제 오늘 계속 연일 특종을 빵빵빵. 네, 참 같은 기자이긴 하지만 예. 참 의미 있는 기사들이죠. 그럼요. 네, 기사 아, 세계일보 팀들이 예. 이 팀이 그거 밝혀냈던 팀들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문건 사건. 예, 정윤이. 찌라시라고 일명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얘기했던 정윤의 보고서. 예. 찌라시라고 하면서 그러나 국가기밀 유출이야 또. 예. 찌라시 내돌린 게 다 국가기밀 유출이야. 예, 이게 뭐 내용은 이미 어제 오늘 해서 이틀째 계속 특종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누가 신문 봐요 요즘? 이제 포인트 SBS 정봉재 정치쇼 듣죠? 8시 뉴스 안 보십니까? 8시 뉴스요? 아 저녁에 TV 다시 보기로. 예, 그래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내용은 이제 좀 아실 테고, 그러니까 예. 국정원이 선거 기간,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고 총선,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반 사람들이 SNS를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의혹은 뭐냐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듯한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고 현재 뭐 재판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뭐 흐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수사 과정에 유명한 신분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 팀장이었죠. 팀장. 그때 이제 밝혀냈던 것이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논하고 그다음에 세큐리티 파일이라는 일부 이제 그 국정원에서 만든 의심되는 문서라고 보여지는 게 김모 씨, 국정원 김모 씨가 예. 갖고 있었는데 이 문건을 통해서 트위터 110만 건 정도를 선거 기간 동안에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 이건 예. 악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또 국정원법 위반 의혹이 있다. 예. 그래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그렇죠. 선거법 무죄. 선거법은 무죄가 무죄. 나왔죠. 근데 2심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죠. 뭐냐,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제논하고 이제 그 세큐리티 파일이라는 그 문서가 일상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제 제공했던 문서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이거는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건데 예. 조금 이상한 게 이후에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됩니다. 예. 근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항소심에서 유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라는 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건데 대법원이 무죄,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뉘앙스는 풍겼어요. 검찰이 제시한 그 110만 건의 트위터 파일. 예. 증거 능력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럼 그게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 자료인데 예.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근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야 이거 대법원이라는 데가 원래 법리심을 판단하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판결이었다. 그렇죠. 유무죄를만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한석 기자가 예. 사고 쳤고 10년형을 받았고 올라와. 예. 그럼 10년형을 형이 너무 많으니 한 5년을 깎거라. 대부분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년형 유죄? 유죄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이건 유죄로 볼 수 없다. 무죄. 맞습니다. 다시 심리하라. 근데 이번에는 유무죄 얘기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조금 이상해요. 야 유무죄는 모르겠는데 이거 증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거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예. 그러니까 정황 현재 흐름을 보면 야 이거는 결국 유무죄를 밝히진 않았지만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묻히는구나라고 이제 기자들이 좀 의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도 1, 2, 3, 4부가 있는데 1, 2, 3, 4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그렇죠.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전 책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일보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사건이 이겁니다. 국정원이 과연 선거에 개입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논의였는데 이 세계일보 보도는 뭐냐면 국정원이 이미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심리전단을 만들 때 예.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상 입증하는 정황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기사다. 보도다. 예. 그래서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들은 사건과 스토리를 쫓아가지만 온몸으로 체험한 김현 의원님. 네. 재판 받으셨잖아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뭐 다 그래요? 무죄로 판결이 다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7월 아니, 6일 제가 날 감옥 결론이 갔다 오니까 났습니다. 무상급식 동료들이 막 그리워. 왜 M자가 나오지? 벼랑간에? 저는 2번 다 무죄 났습니다. 예. 재판 오래 받으셨잖아요. 네, 오래 받았죠. 감금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래 받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윤석열 팀장 때 그 이제 원세훈 김용판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기소가 안 됐어요. 예. 저희가 근데 이제 윤석열 팀장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이제 수사팀이 되면서 기소가 된 건이에요. 근데 그때 기소가 된 것도 사실은 여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NLL 문건 파동 정문원 의원이 왜 발췌본을 국가정보원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정문원 의원이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그렇게 되니까 맞불로 놓은 게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4명과 당직자 1명을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니까 당시에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죠.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의 만 3년 가까이 이제 재판을 받아 지난 7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상고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고는 못할 거라고 보고 정권도 바뀌었어요. 예. 못할 거라고 조심해야죠. 보고 예. 이 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특히 이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투입시켜서 국정원이 SNS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게 되는 거고 그거에 실질적 이제 증빙이 되는 게 이 서류인 거죠. 그런데 2011년 11월 달에 시발단의 시초가 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대통령
그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다가 10만 명의 이제 SNS 전사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11년도. 근데 또 2008년도에 알파팀도 있잖아요. 알파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 만들어. 예, 그래서 2007년도 대선 직후에 2008년도 쇠고기 광우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 문건에 지금 뭐 정봉주 진행자님께서도 거론이 됐는데, 예. 제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게 용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국정원이 주목하는 이 좌파 정치인. 예, 근데 지금 방송을 예. 하잖아요. 이거 예. 참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네. 좌파라고 봤는데 사실은 우파였었다. 훌륭한 SBS 방송입니다. 아, 진짜. SBS 프로그램 네.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하,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무슨 방송 들으시냐고요? SBS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쇼, 진행자가 정봉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예. 그다음에 이용섭, 우상호 예. 이렇게 쭉. 근데 다 보시면 되네요. 정봉주가 주범이고 나머지 찍기다시다 이런 예, 건 없나요?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메인입니다. 그런데 김현 대변인께서 상당히 네.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2008년 광우병 파동, 예. 광우병 시위가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경찰 출입 기자였거든요. 아, 뭐 안 간 데가 없어. 예, 그때 이제 제가 유의미한 얘기를 그 청와대에 이제 근무했던, 이제 청와대 파견 가서 근무했던 이제 경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에 굉장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여론 주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주요 일간지나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야,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10만 명이라는 현 정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방치했느냐 어허. 봤더니 지상파나 아니면 일반 신문이나 주요 일간 매체들이 아니라 이제는 SNS라는 게 여론을 주도하고 있구나. 하지만 SNS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전국적으로 이 공안대책회의가 열리죠. 검찰과 경찰. 공안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색깔의 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점부터 SNS라는 이 심리전단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실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던 건데 이번에 문건을 보더라도 뭐냐면 정봉주 의원, 유명 좌파 정치, 예. 국정원에서 주목하는 하하. 여러 좌파 세력의 좌파의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들 아하. 현재 선거 지형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표적 수사를 오. 촉구하는 빨리 건 감옥 보내라. 그렇죠. 이런 보고서들이 작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우군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스타들을 키우자. 이런 보고서들을 올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보수 정권 당시에 보수 정권을 국정원에 정치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정치 컨설팅을 하는 1년의 과정에서 예. 2012년 11월, 12월, 11일 날 예. 현장에서 한 명이 잡힌 거죠. 제보를 통해서 70명 중에 한 명이 잡힌 거죠. 네, 당시 김현 의원에게 잡힌 거죠. 그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원에 TF팀을 만들었죠.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 TF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사이버 사령부 얘기는 왜 안 나와요? TF팀에 근데. 이 국정원이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군 쪽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군에서 빨리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예. 기무사가 관련된 이런 그 공작 정치도 밝혀내야죠.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국도 국정원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일부 받았다고 나왔죠. 그러나 예. 어쨌든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아니 근데 지금 그 사이버 사령부 특종한 사람이 하호영 기자거든요. 한겨레. 네. 그 한겨레 하호영 기자 우리 그 여기 방 청취자분들이나 이런 그 네티즌들이 좀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 그런 혁혁한 기사 쓴 사람인데. 네, 저는 하영 기자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저는 친합니다.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TF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70여 명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 공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됐던 내부 조사가 진행되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띄엄띄엄 했던 장님 코끼리 내용들이 만지듯이. 네네 띄엄띄엄 했던 내용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자체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의 빅픽처가 곧 나오기 네, 일보 저는 직전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자, 결심 공판이 어제 열리려고 그랬어요. 네. 7월 10일 날. 네. 결심 공판이라 하면 최후 진술하고 구형하고 그렇죠. 2주나 3주 뒤에 선고하는 건데 그렇죠. 이 결심 공판이 7월 24일로 미뤄졌고 동시에 검찰에서 지출한 이거 국정원 대선 이 자료 나왔으니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의미 해설.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게 그냥 헛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예. 이 검찰이 결심 공판이라는 건 검찰이 구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형을 구형하겠다. 예. 하지만 이 구형 시점을 미루겠다라는 거는 결심 시점을 미루겠다라고 법원이 요청한 거는 그만큼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위력적이다. 유무죄의 명백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건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구형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예.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구형 의견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 문건을 증거 자료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법원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 채택을 하면 또 공판이 좀 연기되고 또 지연될 수가 있는 점도 있는데 일단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법조 기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미 샀다. 정리가 된 게 예.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는 이겁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죄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라는 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를 때리라는 거죠. 고법에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이런 핵심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면서 네. 물론 증거를 채택하진 않았지만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황상 심증으로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 의미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유죄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에이스를 뛰어넘는 검찰의 꿀팁 하나. 검찰에서 세계일보에 나온 보도 자료. 이거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이걸 제출한 거예요. 근데 검찰이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거 유의미한 증거인데 왜 안 받았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방향을 틀어야지. 네. 국정원 TF에다가 이게 국정원 문서임을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내면 이제는 법원이 받죠. 그렇죠. 이 정도로 알 줄 모르지 않았을까? 이한석 기자가.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자, 1347님 국정원 댓글 보도가 다른 뉴스에서는 전혀 안 보이네요. 꽁꽁 숨기는 걸까요? Don't worry. 이미 팟캐스트와 SBS 정치쇼에서 다루는 순간 이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5112님. 예전에 친구 아빠가 국정원 다니는 걸 가족도 모른다던데 이런 문건이 어떻게 흘러나온 거죠? 이 문건은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다. 북한 소행이다 발뺌할 가능성은 없나요? 청와대 행정관이 들고 나왔다고 어제 보도 나왔습니다. 715건의 문건을 들고 나왔다. 자, 그런데 김현 의원님. 네. 김현 대변인님. 자, 이럴 가능성, 짧게요. 이럴 가능성이 있죠.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가 혼자 만들었다. 이건 나의 그 충성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재 정무수석까지 보고 갔어요. 김현재 정무수석은 2012년 2월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 이건 정무수석은 뒤에 말이 생략됐잖아요. 비서관 누구의 비서관? MB의 비서관? 근데 혼자 개인 행위라고 지금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의 연관성.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예. 보고 안 그다음에 했다. 그 줄의 단독 보고를 정례적으로 했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했던 충성맨이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 원세훈 원장은 철저히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의 구체적인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 첨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랑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직속 기관은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댓글 부대 심리전단 운영이 국정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지시가 있었겠느냐? 적어도 최소한 청와대와의 교감은 있었겠구나라는 예. 걸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는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일보 자료가 나왔으므로 그렇죠. 당시 정무수석 했던 김여자 정무수석, 그 후임 정무수석 이분들을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면 불러다가 어디까지 보고했습니까? 제가 일탈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한석 기자가 나한테 통보하지 않고 방송에 나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왜 저 밖에서 춤을 춰? 자, 김현 의원님. 네. 끝났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예. 국정원의 개혁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에이스.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레벨로 법조 출입. 양쪽을 에이스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예, 남들이 이렇게 했는데. 불러주지 난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지만 내가 좀 뭐 잘 나가는 기자라고 해갖고 예. 내가 그걸 뭐 함부로 아무 데서나 내가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예, 그 중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 전설, 법조의 전설 이한석 기자. 아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긴 하는데요. 예, 제가- 청와대로 갔어요? 예, 제가 그 에이스면은 청와대 상주 기자일 텐데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임시 기자입니다. 임시 기자예요? 예, 청와대 잠깐 기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방도 아직 못 따라다녔고 예, 어허. 열심히 국내에서 예. 자, 그런데, 자, 제가 법조 출입 오래 해갖고, 이렇게 전화해갖고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날짜, 검사, 기수, 근무처, 이게 쫙 나와요, 그냥. 우리 이한석 기자요. 예. 정치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걸 쫙쫙 빨아갖고 좋은 오피스텔 607호의 국정원 요원이 댓글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예. 저희가 6시 경에 현장에 갔고 그때 607호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이 여성 한 분이 이제 집 앞으로 올라왔고 그때 제가 국정원 요원이냐 물으니까 어허.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선관위 직원이 와서 본인의 동의하에 집을 이제 오피스텔 내부를 이제 살폈죠. 근데 선관위 직원이 데스크탑만 확인하고 그냥 일반인이 살고 있는 숙소다라고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미리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오,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요원이 갖고 있는 노트북, 아하. 그다음에 핸드폰인데 예.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 나온 뒤에 다시 제가 정보를 쓰는 걸 알고 정청래 의원이 또 전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정청래 의원이 전화하니까 많은 얘기를 못했죠. 왜? 질문이 멋있어야 되거든. 질문이 예래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의 질문이 뭐 허접하죠. 아니 정봉주 의원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법조의 최근 경험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질문도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허위사실 공표. 그 국민의당 허위사실 공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5명 기소될 것이다. 아, 5명까지. 예. 그다음 한 명은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자, 코너 30분 뿐이라서 빨리 들어가래요. 우리 작가님이 흥분했어.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시작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서부터. 네. 감금의 주역. 감금하지 않았어요. 감금의 주역이 아니라 셀프 감금. 예, 국정원 요원의 예. 댓글 공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역할을 했던 김현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흠. 네. 그래서 그때 12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제보가 들어왔죠. 예, 성우 스타우트 빌딩 를 진행하기에는 뭐 제가 뭐 경력도 일천하지만 예. 예, 또 법조에 있는 사람이 또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이 법조에 조사받으러 가거나 수사받으러 가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국회에서 뵙던 분의 그 모습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엮어서 하면 그것도 방송이 재밌죠.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근데 법조 기자들이 좀 뭐랄까요, 이제 근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위치상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통상적으로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회에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아마 높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일 수도 있는데 법조계자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5년 뒤에는 또 법조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가죠. 법조 기자라 함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를 법조 기자라고 하고 그렇죠. 신문사 내에서 언론사 내에서 양축으로 이제 뭐 경제 출입하는 사람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에이스들이 가는 길 정치부 출입 즉 국회나 정당이나 청와대 출입 국정원 댓글 사건 누가 떨고 있나 이렇게 가야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현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지금 대변인이에요? 네. 원외인데? 네, 원외 대변인도 있어요. 오. 실세 대변인이죠. 실세 대변인.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실수해서 떨어지던 실세 대변인이 됐네. 자, 그리고, SBS 말 제일 많은, 제일 잘하는 기자, 구라 유발자, 이한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정치부 이한석 기자입니다. 예. 네. 그때 우린 내가 제안했을 때 SBS에다가 예. 우리가 제안한 프로가 이거였었거든요. 7979. 친구야. 정치로 놀자. 7979. 왜냐면 제가 79학번, 여기가 79년생.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부 온 지 얼마 안 됐고, 예. 5년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예. 그 사이에는 제가 이제 법조에 좀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 쇼